투자하기에는 뭐 불확실성이 없는 게 좋으니까 제일 좋기는 한데요. 또 반대로 과거에 엄청나게 미국이 패권 전쟁이나 뭐 그런 다양한 정치적으로 텐션을 높여갔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때 과연 주가가 부진했냐? 글로벌이 그렇지 않거든요. 거기에 따라서 강도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으면은 네. 항상 돈들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따라 들어갔었어요. 예.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예, 이번에는 2023년 한국 경제 또 한국 시장 전망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여의도에서 컨센이라고 하면 일단 전략 후강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전에 2022년에 그러니까 올해 저점은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. 고점은 이제 고점도 그리 높이지 못하는 한 600 정도, 외국계에서는 한 지수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계에서는 한 2,700, 80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. 대체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정광훈 대표님은 동의하시는 측면인지 아니면 좀 시각이 다르신지요? 네,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제 이익 전망이나 이런 건 굉장히 나쁩니다. 네. 그런데 우리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요. 그래서 경기 민감주 우리가 흔히들 투자 조언을 할 때에 이거는 적자나 고퍼에 사서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 저퍼일 때 팔아야 된다. 그러니까 주식이 좀 선행성이 있다라는 네.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. 근데 한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기 선행 주식이다. 그 경기 민감 주식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령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최악의 업황을 지나가기에 보통 하나나 두 개 분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반등을 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반도체가 언제 정도의 업황의 저점을, 최저점을 지날 것이냐라고 하면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대충 내년 2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보다 한두 분기 앞에, 두 분기 앞이라면 벌써 지금부터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증시 자체가 아마도 글로벌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.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이고, 사실 과거에도 이 같은 특징은 역시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. 그때 삼성전자가 분기에 한 번 적자 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는 엄청 위기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주가는 올랐거든요. 근데 지금도 뭐 하이닉스는 분기 적자 난다 그러는데, 네. 근데 이제 옛날 기억은 있지만 손이 잘 안 나가는 거지. 이번에도 그럴까? 네. 그런 사이클을 일단 좀 믿지 않은 편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네네. 왜냐하면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그런 산업 구조가 별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또 과거 일이 좀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상황이 나쁘면은 좀 피해를 많이 입죠. 실제 중국향으로 수출이 많이 부진했지 않습니까? 근데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고 있고, 또 들여다보니까는 우리의 대중 수출의 선행 데이터가 되는 게 중국 내에서의 재고 증감인데, 중국의 재고 증가율이 6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그 증가율 자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수출이 좀 중국도 적정 재고가 되면 늘어나지 않을까. 거기다 부양책까지 나오면 아무래도 바로 옆에 나라가 뭐 큰 수혜를 여러 측면에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좋아지는 것이 중국 쪽의 부양에 맞춰 가지고서 또 좀 반전의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봅니다. 조금 이거는 뭐 지정학적인 얘기거나 이제 우리 2023년 시장 논의에서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니까.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지금 좀 강요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런 점들은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텐데, 그런 것들이 가져올 위기나 기회는 또 어떤 걸까요? 네,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는 것이 투자하기에는 뭐 불확실성이 없는 게 좋으니까 제일 좋기는 한데요. 또 반대로 과거에 엄청나게 미국이 패권 전쟁이나 뭐 그런 다양한 정치적으로 텐션을 높여갔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과연 주가가 부진했냐? 글로벌이 그렇지 않거든요. 거기에 따라서 강도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
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으면은 네. 항상 돈들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은 따라 들어갔었어요. 예, 예.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트럼프 때 시작을 할 때는 혼자만의 좀 튀는 행동이냐 싶었지만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미국이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건 장기간으로 정말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게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장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 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기민하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자체 사실 미중 간의 텐션이 어느 정도이냐 보다는 예. 실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침체가 깊으냐 아니냐 그래서 경기 좀 빨리 놓일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부양이 효과를 내느냐 그것이 내년 시장은 저는 일단은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봅니다. 미국의 그렇죠. 뭐 정책 대통령이 의사결정 최고 의사결정자이긴 하지만, 네, 그 기저에 뭐 꼭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국가 아젠다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는 거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가는 거고요. 그런 점에서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인 그 상황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. 그 말씀이 좋네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예를 들면 수출 기업과 같은 제조업 국가라는 그 하나를 보게 되면 올해 주가가 왜 이렇게 더 빠졌는지도 설명이 되는 거고 네, 경기가 전환했을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네요. 그죠? 네, 주가가 네, 선반영해서. 그렇습니다. 그런 점에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고요.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? 이제 뭐 2차 전지 말고요.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옛날에 보면 근간 산업 이게 수출주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제 IRA가 남아서 그런데 자동차 전망은 어떠세요? 사실 자동차는 이번 사이클에서 좀 엇박자가 많이 나서 불운했다라는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예. 왜냐하면은 이익은 너무 잘 냈는데 네. 근데 그 전에 애플카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수급이 완전히 꼬였었고 그 뒤에는 오히려 노이즈가 됐군요, 그게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뒤에는 그게 실마리가 이익은 좀 잘 나지만은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의 자동차 경기가 식어버리기 시작을 한. 예. 내년도에는 미국의 자동차 쪽에서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할인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.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의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 중에서는 가장 현대차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우려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실적이 분기 나올 때마다 네. 예상치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씩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네.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니까 자동차 결국에는 실적을 잘 내야 되는 것이고. 근데 실적은 네. 표면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익 방어를 자동차가 좀 잘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뭐 충당금 이런 거 막 몇 조씩 반영을 팍팍 해버려가지고 그렇죠. 네, 네. 충당금은 사실은 워낙에나 원재가 있는 오래전부터 이제 예. 사실은 그때 이미 다 반영이 됐다면 참 좋았을 건데 오히려 이게 좀 시간을 끌다 보니까는 네네. 장기적인 악재가 되어버린 것 같기는 하지만 예. 이익 체력 자체가 훼손이 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정상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건 아니죠. 예. 네네. 그래서 나아가가지고서는 현대차가 결국에는 뭐 지역별로 신차 잘 내고 네. 그래서 이익이 과연 정말로 이것이 기초 체력이 맞느냐 예. 그 부분들이 계속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러니까 전방의 상황은 매우 터프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있는 모든 산업 중에서 글로벌에서 하나를 제일 안 좋아 보일 거 꼽으라고 하면은 다들 자동차를 꼽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쁜 것이 사실이고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 현대차는 그나마 잘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저희가 실적을 계속 확인해 보시는 좀 그런 좀 지난한 과정은 이제 거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. 2차 전지 얘기는 우리가 뭐 워낙 많이 해서요. 대신 뭐 자동차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현대차 중심으로 여쭤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차 같아. 테슬라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현대차 얘기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죠. 그래서 IRA도 좀 불확실한 상태고 한데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.